정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고 두 분은 교수님이시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 한 3년 반 동안에 공정경제 관련된 어떤 입법 활동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1대 국회 거의 180석의 사실상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3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안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게 정말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가라는 사실 회의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기업들은 이것이 기업 규제 3법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을 더 옥죄는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장들이 허구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3법에서 흔히 말하는 3% 룰, 감사위원, 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한 명을 최소한 한 명을 분리해서 일반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고 그때 이른바 대주주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일반 주주도 역시 3% 이상 지분을 가지면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적장론을 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경쟁 기업의 임원이나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기밀들이 다 새나갈 수 있다라는 적장론을 펴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도 들어오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정거래법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내용이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공정경제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재벌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 조금 이야기할 만한 것이 이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입니다. 전속 고발권도 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강성 담합, 연성 담합이 아니고 가격 담합과 같은 너무나 분명한 그런 강성 담합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은 소송이 남발할 것이다라는 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감독법안에 대해서 큰 반대가 사실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금융그룹 감독법에 적용되는 재벌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2008년 이후에 한국에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과연 기업들 옥죄기일까? 그 이야기 오늘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게 해서 정말 공정경제 될 것인가?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 분께 제가 공통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정책, 공정경제 정책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이의영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촛불혁명을 힘입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돌이켜보건대 재벌개혁 정책에 관한 한 다소 실망스럽다. 구호는 있는데 실천은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경실련에서 무수히 제기했던 내용들이어서 여러분 이 지금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원안대로 다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가 됩니까? 우리 박 교수님도 아까 잠깐 코멘트를 하셨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용 자체가 과거에 20년 동안 어떤 건 말이죠. 어떤 건 그중에 일부는 과거에 일정한 수준에 있던 걸 완화했던 걸 일부 보완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도 말씀하셨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박근혜 정부가 자기들이 전속고발권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니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 전속고발권 폐지입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고 그러지만 무슨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건지 경선 카르텔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공정위가 거꾸로 의무고발제를 도입을 해서 의무고발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경선 카르텔 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이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서 이야기하는 경선 카르텔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 의무고발제로 하고 여타 주요한 이 것들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해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소위 자본주의가 좀 더 앞서 있다고 하는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정경제 3법입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그냥 뭐 기업 관련 3법 뭐 이 정도로 명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공정경제 3법도 그렇고 또 재계에서 제기하는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여론전을 의식해서 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전선이 이 시장경제나 또 이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매우 전선이 후퇴한 상황에서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경제적 침체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뉴딜은요 일반 용어지만 고유 명사와 같습니다. 뉴딜 그러면 여러분 다 떠오르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대공황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뉴딜이에요. 한국판 뉴딜이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또 있든 없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경제사 교과서에 보면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 기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 법안에 무수히 재계의 로비와 재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장벽을 뚫고 개혁 법안을 추진해 갔는데 경제사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일 평균 한 건 이상의 개혁 입법을 했다는 거예요. 입법을. 정책을 제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입법 완료한 게 그 경제 대공황의 그 초기의 그 재임 기간에 하루 한 건씩 개혁 입법을 입법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 기간만 해도 이미 국회가 시작된 지 임기가 시작된 지 오래됐죠. 정기국회가 지금 언젠데 뭐 국정감사네 정치적 언어만 난무하지 하루에 한 건씩 입법하고 있습니까? 한국형 뉴딜을 하려면 개혁 입법을 같이 이 의석이 됐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오늘의 주제인 공정경제 3법은 이거 다 해도 우리 경제 공정경제 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이제 끝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간의 재벌개혁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볼 게 없는 게 재벌개혁 정책을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전혀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이번 정부 들어서 갖고 지금 하고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상법 개정안인데 이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이게 이제 공정경제 3법 이거는 이제 공식 법안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붙인 게 여당이고 뭐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야당이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둘 다 이제 한 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공정경제라고 건 거예요. 전혀 지금 공정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혁신 성장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페어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꿔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다다르는 어떠한 제재나 엄혹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울어진 축구장인데 이 대기업 집단은 이제 위에서 이제 꽁 찬다고요. 그럼 밑에서 신나게 굴고 올라와자 발만 띡 구르면 공이 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혁신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같은 사람들도 그 산업적 있는 그 연구를 할 때 정부가 왜 이런 문제에 민감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빼어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혁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세월이 좋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근데 그 마찬가지로 공정경제 정책도 이 관련 법안이 이번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석 의석된 지가 지금 올해 4월이니까 벌써 한참 지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설 때 뭐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과정은 뭐 어떻고 뭐 결과는 어떻고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참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돌아온 걸 보면 그 된 거 하나도 없죠. 부동산 대학고 땅값 겁내 뛰었죠. 그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뭘 이렇게 뭐 한다. 그러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아주 기기묘묘한 형태를 이제 중소기업 생태에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중소기업 내부 안에서도 이제 올바른 혁신이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이 좀 이 탄력을 받으려면은 뭔가 내가 이 시장에서 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있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어떤 거 관련된 뭐 집행을 해야 돼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사실은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난 적이 이제 없죠. 현재까지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약간 좀 그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결정적인 사건들을 저희가 관찰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죠. 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릴 시간이 있는 거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박상인 그 교수님께 물을게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잘 맞추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3% 룰이라는 게 있죠.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최대 3%로 제한하는 그 3% 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번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겼다.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 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10월 16일 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신지 한번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을 워낙에 많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 저기 국회 다니시는 무슨 상공회의소나 이런 경제단체 장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양양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또 제가 여쭐게요. 자, 코로나19로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전체가 어려워가지고 기업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또 누구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신 김진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그간의 재벌 개혁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질문 주신 대로 공정경제정책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이제서야 한다는 건데 그마저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믿음이 전혀 안 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게 뭐냐면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입니다. 제목이 나라를 나라답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공약집인데요. 그 중에 44페이지, 이 한 페이지에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인데 그것 중에서도 지금 상당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집중투표제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정말 뭐 의지가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